네, 반갑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좀 끝났어요. 이제 4월 마감이 보합으로 끝나서 조금은 아쉽죠. 2700포인트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2692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흐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아요. FOMC가 있죠. 또 연휴도 있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만기, 그 다음에 CPI 지표,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실업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급은 순매수 우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보합 장세, 약한 보합이었지만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달 계좌 수익률은 일단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2692까지 조금 밀렸죠. 이거 분봉으로 체크해 보시면은요, 분위기가 후반부 들어서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오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애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시점에 매수하셨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위쪽에서 매수하셨다면 조금 끌려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을 겁니다. 유지가 되다가 2시 넘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압박했는데, 실제로 수급 동향에서는 뭐 기관들이 많이 팔아먹은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멈춘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모습들은 약간 좀 애매하다 볼 수밖에 없지만은 지수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에는 확실하게 2700포인트를 저점 지지를 잡고 움직여 줄 수만 있다라면 시장 상승의 포인트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FOMC,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시기, 이것들과 연결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은요, 비슷하죠? 아침에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얘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보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저항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뭐, 조금 내리는 거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답답했죠? 네, 조금은 답답하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2,300억 막판에 조금 팔았지만 그 부분을 금융투자나 외국인 이 기관 쪽이 매수를 좀 해줬잖아요. 금융투자가 받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였던 애들이 플러스로 넘어오더니 바로 그냥 물량 받아서 흡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둘이 나눠 먹은 것 같은 느낌이죠.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2,800억 합쳐가지고 5,0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와 있었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수급 동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쪽은 약간 애매했지만 그 정도야 뭐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이격 좁히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상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횡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이 횡보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상승 들어왔다, 상승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모양새는 일단 예상했던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죠. 데드크로스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서 특별하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합세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KB금융도 보합세, 대부분 보합이에요. 근데 2차전지 쪽이 좀 올랐어요. SDI, LG화학,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해가지고요.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좀 반등해줬다. 그러면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찌그러져야죠.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바이오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움직였네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은행주도 대체적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약보합, 네, 1%대 정도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 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 약보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근데 조금 뭐 좋지는 않은 뭐 그런 형태의 느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에코프로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봉으로 크게 떨어졌네요. 자, HLB는 1.65 상승했고요. 엔캠은 오늘 4%대 하락, 셀트리온은 오늘 4%대 상승.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젤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하락폭이 상승폭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약간의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목들이 뭐 크게 변동을 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포인트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442개 상승, 410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하게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9개 상승, 687개 종목 하락. 역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좌가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일단 상승 쪽으로 많이 잡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합장은 대체적으로 눈치 볼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변동폭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렇게까지 크게 계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상승률 살펴볼게요. 삐아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삐아 아까 삐약삐약 하더니 올라갔네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요것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JLMS 뭐 등등등 해서 삼화전기나 마녀공장 이런 종목군들, 마녀공장 화장품 관련주도 요즘에 좀 움직여요. 그래서 요 마녀공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싹 이런 것들, 네, 토니모리도 오늘 12%대요. 아, 토니모리 정말 좋네요. 그죠? 이게 지난번 특강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많지는 않겠죠. 39개지만 ETF 제외하고 나면 30개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뷰티 스킨, 여기 한국 화장품, 아까 전에 마녀공장 뭐 등등, 토니모리 이런 것들 다 화장품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오늘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쪽으로 좀 관심이 생기는 건 수도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그 중국의 노동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중국의 노동절과 중국의 관광객 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호텔신라도 주가가 조금이지만 올랐어요. 1.3% 정도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국 여행객 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되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내려보시면은 2.32 아침보단 낮습니다. 그죠? 아침에는 2%가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1.9 정도였죠. 근데 2.3까지 올라갔으니까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이거는 정리매매인 것 같고요. 하한가, 아스트란 종목이 하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건 뭐 악재가 있나 보지? 갑자기 개파락 떨어진 거,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돼가지고, 합병, 이건 소규모 합병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네. 뭐 유중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악재가 또 있는가 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신주의 인수권 증권에 대한 변경 상장, 신주의 인수권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아스트라 종목이 오늘 하한가 들어가 있어서 추세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ETF 쭉 잡혀 있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9%까지 보면 한 4, 5개밖에 안 됩니다. 하락한 종목은요. 그죠? 자, 쭉 내려보시면 1.75 그러니까 플러스 0.5%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 0.5 정도면은 오늘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상승이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저도 한 0.5에서 1% 가까이 아침하고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정도 나왔을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정도 나오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0.5 정도 이게 일단 계좌가 오늘은 플러스만 나와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많이 오르는 날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이 뭐 크게 올라가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레버리지, SDI, 2차전지 쪽을 매수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오늘 많이 올랐죠? 이런 거하고 화장품 관련주들 매수가 있습니다. 매도는 네, 아무튼 이거요. 네, 요거 매도가 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조선주도 조금 떨어져요. 하이닉스, 기아, ISC, 막 섞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죠. 그 다음에 HLB, 아모레퍼시픽 등등등.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매수 있었고요. 삼성전기, 기아 등등등. LS 일렉트릭도 네, 계속 올라갑니다. 자, 매도는 엔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더존비전,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나 논란이 조금 있는 종목이거나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은 별거 없었어요. 되게 재미없는 장이었고요. 네, 좀 지루한 모습 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4월달 지수를 맞춰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뭐 참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제 5월달이 나타나면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자,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는요. 여기 2700포인트 정도로 2670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요. 2700을 기준점. 네, 그 다음에 2700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요 범위로 이제 5월달 테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 만기일에 대한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요. 2700포인트 정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음 주 후반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언제 움직일 것이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저점 잡아서 다시 돌리는 타이밍을 찾고 있는 상태라서 걔네들이 올라와 줘야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네 인내하면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실 이유가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내일 쉬시고, 네, 목요일날 바로 무료방송 또 있죠? 네, 목요일날 저녁 무료방송, 그때 또 보시고, 내일은 이제 종목 진단으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마무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4월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 잘 체크해봐서, 네, 거기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휴식 되시고요. 내일 근로자의 날이니까 또, 특권이 있잖아요. 푹 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4월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달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